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증시가 워낙 좀 요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 쪽 일부는 선전을 하면서 지수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업종별 지수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최대 폭의 어떤 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 하락에 따라서 이제 건설주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증시에서 강세 보였던 제약주, 그다음에 코스닥의 대형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서 그나마 좀 하락 종목 수를 줄이고 또 지수 자체를 좀 선방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물가 지표는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월 CPI는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고, 심지어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CPI는 잘 나온 거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나스닥이 되게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자금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팔아서 중소형주로 갈아타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투자들이 나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부담을 갖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추세가 깨지면서 이 관련된 종목,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해당되잖아요.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 증시도 밀릴 것 같아, 이런 걱정을 좀 한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이 어떤 주도했던 강세 보이던 종목이 크게 빠지면서 하나의 어떤 증시 상승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심도 하게 됐고,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테슬라 급락이 나스닥을 유난하게 밀어버리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발적 확인 안 된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빠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핑계김에 빅테크 밀어버리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온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되게 중요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러셀 2000이 올라가면 보통 우리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나스닥을 끌어내린 핵심 중에 하나가 반도체주가 됐다. 이래버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좀 고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미증시의 어떤 반응,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담이 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그 다음에 CPI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다음에 이제 제조업 지수, 다음 제조업 지수와 이제 서비스업 지수를 이렇게 각각 놓고 보면,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서비스업 지수,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금리 인플레이션 진정되니까 금리 내리겠지, 이런 프레임으로 갔었는데, 투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몰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자. 일단 이제 빠져서 매도해놓고 그러고 나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하다 할 때 보통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저가 매수를 좀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들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현실이 되는데, 인하 이유가 어떤 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 반응이 달랐거든요. 이거 이제 키움증권 예전 차트를 제가 찾아온 건데, 이거 뭐냐면 금리 인하를 만약에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인하했을 때, 그럼 요 회색선 범위가 그때거든요. 증시가 좀 초반에 하락했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 인하 기간에 초반에는 증시가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반등하거나 하여튼 이런 패턴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인하할 때, 그 경기가 침체돼서 내리는 게 아니라, 침체될지도 모르니 미리 그냥 방어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려버리면 침체가 아닌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시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뭐가 될까? 근데 이제 일부 투자들은 경기 침체 쪽에 조금 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쩌면 침체 신호일지도 모르니 일단 주식을 좀 팔아보자,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침체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엔 애매해요. 보면 그 니케이하고 대만 증시가 유난하게 빠지고 우리 증시 빠지고, 그 외에는 별로 안 빠졌어요. 예, 오늘 증시에서 보면 중국은 막 항생지수 막 이런 거 움직이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이제 대만하고 일본이 유난했고, 이건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하고 좀 다르게 찍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대만, 일본,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들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이제 낙폭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보면 실제로 대형주 지수가 1.4% 빠졌는데 중형주 지수는 거의 빠진 거 없고, 소형주 지수는 거의 제자리, 그러니까 0.24% 빠졌어요. 코스닥은 대형주 지수 아예 플러스였어요. 근데 이제 중형주 지수가 0.88% 빠진 건
중형주 업종지수 안에 반도체주가 되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소형주 지수는 0.14%밖에 안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 걱정보다는 주로 이제 반도체 이슈가 더 크게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예, 이거 이제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차트 버전 그대로 띄우려고 제가 종가 수정을 안 한 걸로 보여드린 건데, 제가 이제 추세적으로 거보면 한 9만 원 언저리에서 조금 추세선 상단이 나와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또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 이게 더 밀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핑계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시장이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빠졌는데 보시면 21선에서 딱 걸려 있죠. 21선에서 이제 못 돌리면 나는 61선으로 간다. 그러면 21만 원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반전하는지 되게 중요하고, 하이닉스 이러다 보니까 이제 PSK 같은 어떤 종목도 역시 비슷한 행보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역시 21선 정도에서, 그러니까 21선이 튕겨 올려야 되는 자리인데 오늘 일단 거기서 어떻게든 이제 그 근처 전후에서는 막아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 그 다음에 61선까지 가게 되니까 한 단계 더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좀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 반면에 이제 제약주, 뭐 유한양행 오늘 동반 매수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금리가 빠지면 건설주도 반응하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자동차주는 올랐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 자동차주는 또 대형주로 분류가 돼서 이제 못 올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건설주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팔아서 제약이나 일부 건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동했구나, 이런 것들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매도가 적어서 순매도가 아니라 매도 자체를 되게 많이 했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또 매수를 했죠. 기관은 매수했는데 금융투자만 매수고. 근데 이게 이제 주초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 여력이 별로 없어서 이번 주에 대형주들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제가 그 표를 이걸로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도를 조금 매수를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대형주 변동성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오늘 막판에 선물 매도했던 거를 되게 많이 걷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낙폭은 좀 지나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5,500억 정도 순매도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우선주까지 포함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5천억대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빼면 외국인들 팔았다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냥 관망한 거지. 그러니까 순매수 1위는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두산 그룹주들이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들어왔고, 그 아랫단으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이 뭐가 있다 이렇게 붙이기보다는 그냥 뭐 고르게 담았다. 뭐 제약 바이오도 담고 무슨 건설도 담고 금융도 담고 좀 고르게 담는 형태였고요. 기관 투자들은 좀 확실히 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두산 그룹주들 좀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안에 특징적인 게 이제 2차 전지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인터넷주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낙폭이 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뭐 그런 쪽에 어떤 반응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HLB, 에코프로비엠 뭐 이렇게 매수하고 하면서 그 제약 바이오 계열, 그다음에 2차 전지 계열, 엔터주, 게임주 뭐 이런 것들 들어갔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매수 매도 쪽에 반도체주 쪽이 매도 쪽에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2차 전지, 제약주, 엔터주 이렇게 해놓고 반도체는 일단 관망,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간 것 같고요. 다음에 기관은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와 엔터주, 오늘 보시면 뭐 JYP, 다음에 이제 SM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이제 담아놓고 그 외에는 그냥 관망. 그리고 매도 쪽에는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 수가 이제 좀 아랫단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이슈로 전환될 거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다른 데이터상으로는 침체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면 한국, 일본, 대만 말고 아시아 증시가 비교적 괜찮았고, 그리고 우리 증시도 뭐 침체 쪽으로 가면 중성주가 버티기가 또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부터 오히려 또 침체가 메인이 재료가 되면 상당히 버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큰 폭을 하겠던 메가캡 종목들의 일부라도 오늘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테슬라 등등의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라도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대형주 쪽 집중 매도했거든요. 근데 중성주 쪽은 그렇게 팔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매도가 집중된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음 주에 매도가 또 집중이 되면 중성주도 빠질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그러니까 중성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음 주에 좀 대형주 쪽이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주가 반등을 하고 기존 주도주가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왜냐면 아침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0% 올라가면 30조 원을 버는데, 그리고 역대 미국 강세장의 평균 상승 기간은 60개월이거든요. 지금 한 20개월 조금 더 되는 정도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튀게 100개월 이상 올라간 거 사례를 빼고 보면 한 40개월 정도 돼요, 미국 보면. 그러니까 한번 끌어다 놓고 자기들이 주식 사놓으면 끝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갔던 종목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존 주도주들도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환경이 바뀐 게 있죠. 네,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이런 환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낙폭주 중에서 일부는 추세가 뒤집히는,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몇몇 종목군들, 좀 업종들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오늘 밀린 거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미국 시장의 특징이 상반기에 좋고 7월 상반기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미국이 다음 주에는 좀 밀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한 것도 지수가 좀 눌리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요런, 근데 뭐 통계대로 꼭 되지도 않아요. 막 도장 깨기 장세 같이 막 통계 있는 대로 다 깨고 다니는 그런 장도 좀 있어서 뭐 반드시 이렇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일본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저것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체크를 해볼 만한 통계다, 이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뭐 주말에 뭐 대형주 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동안에 이제 고전하던 일부 종목은 조금 숨통 트일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괜찮아지나 뭐 이런 살짝 위안이 되는 그런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다음 주 되면 또 바뀔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예, 또 그렇게 변화 생길 때마다 내용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